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건 문제되질 않는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지질한 구석이 있으면 그건 답이 없다. 그리고 돈이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자기가 뭐라도 됐냐 의기양양해지는데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그런 행동 양상이 나온다면 얼른 그것들하고는 절연을 해야 한다. 즉, 돈 없는 것들 중에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며 그들은 돈에 의해 인성이 좌지우지 되는데 꼭 피해야 하는 인간 유형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엄마 참 속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홀로 이혼하고 딸 키우다 보니 우리 엄마가 저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건 엄마의 자격지심인가 보다 했었는데 역시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산 엄마는 경험으로 아는 거였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그랬네요. 속물이다. 우리 엄마 왜 저래 속으로 욕했던 거 미안하다고요. 이젠 엄마 말 잘 듣겠다고 자격지심이네 엄마의 쓸데없는 고집이네 편견이네 하지 않겠다고 앞에서 다짐을 했었네요. 엄마는 이혼을 하고 저를 홀로 키우신 분입니다. 외가가 워낙에 잘 사는 곳이어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엄마는 부잣집 딸 치고는 없는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이유가 제 친부에게서 온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친부는 엄마와 결혼할 당시 사실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었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집안의 딸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능력 있는 분들이니 친부에게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부의 가족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부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공부 외에 다른 외적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끔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요즘 시절엔 변호사, 검사라, 판사라 아주 좋은 직업이지만 막 집안을 일으키고 대단한 명예를 얻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아주 좋은 직업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엄마의 세대 땐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디 엔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지니게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공부하는 친부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친부의 능력치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동안 너무 가난하니까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까 시험에 떨어진 거였었는데 이제는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었던 거죠. 그런데 친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친 게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었고 넉넉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공부를 게을리했으며 하다못해 여자 문제까지 일으켜서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죠. 그때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친부와 헤어졌습니다. 태어날 제게 그다지 좋은 영향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암튼 엄마는 결단력 있게 친부를 버렸죠. 저는 친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의 흔적도 한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다라는 것보단 궁금하긴 했었는데 엄마는 아주 집요하게 직설적이게 친부의 모든 잘잘못을 제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었죠. 비슷한 사람과 만나길 원했고 혹여 자신이 이혼을 한 것으로 인해 트집을 잡는 집안이라면 볼 것도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보단 엄마는 제가 선을 봐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기를 바랐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약간의 반항심도 있었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제가 가장 싫었던 건 바로 엄마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편견과 흑백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들을 딸인 제게도 오롯이 심어주려고 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로서 자식에게 하는 올바른 교육 방식은 아니다라고 여겼었죠. 엄마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다른 것이고 엄마가 산 세상과 제가 산 세상은 다르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런 친부를 만났다고 해서 꼭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쩌면 엄마가 운이 정말 더럽게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맞았습니다. 엄마 말이 다예요. 가난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확률이 더 높은 거였고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돈 앞에서 인성이 변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바로 제 남자친구가 그랬거든요. 결혼을 하자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기분 좋게 우리 결혼하면 말이야, 아이는 말이야, 집은 말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눈다기보단 그냥 희망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면 작게 시작을 하고 싶대요. 부모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하고 싶고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저와 결혼을 해서 하나씩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난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집이긴 하지만 집에 빚이 조금 있는데 그걸 해결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딱 그거 해결해주고 나면 결혼한 뒤 자신의 부모님에게 돈 들어갈 일 없고 명절이나 생신 같은 것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저와 둘이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돈이 있느냐?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일 자기한테 돈이 있었으면 신경 쓰이던 그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부모님의 빚 당연히 갚았겠죠. 남자친구는 제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로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엄마는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을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1년 뒤 본래 살던 집에서 엄마의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 구입한 집을 나중에 임대 수익이라도 얼마 들어오게끔 하라고 제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집 살 때 문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선물로 주고 싶다 하셔서 네 받았죠. 남자친구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면 원래는 그 집에 들어가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집을 팔아 자신의 집에 있는 빚을 갚아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고요. 한번 크게 드리면 간섭 같은 거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결혼하면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시댁에선 처가의 아들이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결혼하면서 시댁의 빚을 갚아주면 처가에 잘하는 자신들의 아들에게 무슨 간섭을 하겠냐고. 자신의 집만을 생각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지만 넓게 보면 결국엔 저희 집을 생각하는 거고 혼자 있을 저희 엄마를 배려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정말 그럴싸했는데 결국엔 제 집을 정리하든 아니면 그 집으로 대출을 받든 해서 자신의 집 빚을 갚아주자라는 거잖아요. 이후 처가 어쩌고 저쩌고 부수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런데 엄청 저와 저희 엄마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 아니 사위가 아니라 나한테 아들이 하나 생겼구나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다. 딸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장가를 왔구나. 이런 감정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정말 좋은데 제 집으로 자신의 집 빚 정리 안 하고 공짜로는 저런 사위가 아들이 될 순 없는 건가 보죠? 단서 조항이 붙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다 너를 위해서고 너의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절대로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나중을 생각하면 너나 너의 엄마에게 좋은 일일 테니 그렇게 해결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군요. 작게 시작을 하자는 말도 웃긴 게 없으니까 작게 시작을 하는 거지. 있는데도 일부러 작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물며 남자친구는 엄마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위, 아들 같은 사위가 자신의 로망이라면서 자신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별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군요. 떡술처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 마시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웃겼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연인들끼리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할 만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았구나 싶기도 했고요. 나는 결심했어. 내가 자기를 만난 이유도 나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여자라서 만난 거야. 이혼하신 엄마? 혼자서 키운 외동딸? 알잖아. 요즘에 인기 없는 거. 물론 자기네가 좀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따지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난 전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 모시고 살자.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지 않아? 자기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장가를 가는 거라고.
자기네 집에. 그리고 한탕 크게 해주면 우리 집에서도 아무 말 안 할 거고, 아, 그 빚. 맨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빚졌다고 하는데, 아, 그냥 그거 갚아주고 모른 체 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자. 내가 대일 사이 할게. 나 그거 하고 싶어. 농담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아직 연애 중인데 만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저 사람을 만난다면 더 많은 걸 원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제게 자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부터 나온 말이었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런 어이없는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해줬고, 너가 우리 엄마와 함께 살고자 해도 우리 엄마가 싫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빌붙는 사위, 그리고 네가 집을 사서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집에 들어가는 거면 모시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건데, 우선 그 말부터 틀린 거라고 했네요. 게다가 작기 시작하면 좋다라는 말, 한탕 크게 해줘서 자유롭게 살자는 그 말? 그럼 니네 집은 결혼하면 만일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상 큰 건 간섭하고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네. 꼭 뭔가를 해줘야지만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그 정도로 잘난 거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로 미친 것 같아? 그럴 이유도 없지만 너 그 정도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랑 결혼할 만큼 너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이거든? 대릴 사위? 우리 엄마한테 잘해? 우리 엄마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 처음부터 맞질 않네. 우리 엄마가 원하는 사위는 너 같은 사위가 아니거든? 없이 살아서 뻔뻔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쫄보 아니야? 헤어졌습니다. 오바란 것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로 손해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으면서 희생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바라잖아요. 만일 계속 만나면 다 지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남의 거 빼앗아 와서 우리 빚 갚아라 라고 교육을 시켰나? 남자친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저 의도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질척이는데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말이 다 맞습니다. 선을 봐서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저런 뻔뻔한 인간은 걸러내는 눈은 좀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황당한 일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